네, 오늘 첫 소식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설계조제 통째로 넘겨서 중국이 만들 뻔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으로 정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복사판 공장이 설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실현됐더라면 삼성전자는 큰 피해를 입을 뻔했죠. 관련해서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삼성을 통째 복제하려 한 것이 중국입니다. 그 과학기술의 의지와 굴기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질문은 구자웅 차장께 드리겠는데 네. 이렇게 통째로 복제하려고 우리 기술을 중국에 넘긴 사람 누굽니까? 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이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던 이 최모 씨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이 수율의 달인이다라는 게 뭐 별칭이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제조 공정의 어떤 효율을 높이는데 네. 혁혁한 공을 세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2009년에는 이 은탑 산업 훈장이라는 그러니까 네. 금탑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아주 높은 이 훈장인데요. 그만큼 반도체 산업을 통해서 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현직에서 은퇴한 이후에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다가 이 중국의 이 삼성전자 또는 SK 하이닉스의 어떤 공정 뭐랄까요 설계 도면을 이 중국에 넘겨줘서 똑같은 공장을 지으려다가 이제 적발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 이 검찰에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네, 구속된 사람 충격적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분야 상무를 지냈고 SK 하이닉스 시절에는 부사장까지 지낸 인물인데 그럼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째로 중국에 넘겼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기술인가요? 설계 기술을 넘기는 경우는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일부 생산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장비를 만들어 판 거군요.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규모하고 네. 광범위한 거죠. 네. 규모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 광범위가 뭐냐면은 설계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설계 기술이 있고 생산 노하우가 필요한 공정 배치도 이런 게 중요하고요. 네. 맨 마지막으로 반도체 지으려면 이제는 클린룸을 지어야 되거든요. 네. 클린룸이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클린룸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이 세 가지가 박자가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기본 인프라가 구축해야 되고 네. 생산 공정이 있어야 되고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파장이 엄청 큰 겁니다. 이건. SK 부사장까지 지낸 최고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넘겼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이 정도 넘기려면 상당히 고위직을 지내고 반도체 공장과 디테일한 생산 과정에 굉장히 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하이닉스를 가신 게 2001년도에 상무로 갔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피크했던 게 2007년도인데 네. 그때 이미 부사장이 됐고 그리고 네. 사장에 선임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네. 거기서 사장이 안 되면서 2010년도인가 이제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40대 때 피크를 치신 거고 네. 이 16년, 18년, 20년 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네. 어느 정도냐면 이분의 입장은 제조하고 생산 공정의 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율을 아까 엄청 올려가지고 2006년도에는 한 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공정 기술에 앞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삼성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랬겠죠. 그리고 나중에 고 이건희 회장이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는데 왜 저런 사람을 놓쳐가지고 이 난리가 나느냐라고 네. 질타를 하셨다는 정도로 이름이 알려진 분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벌써 10년이 되는데 네. 그동안에 뭐 차곡차곡 계획을 세웠다기보다는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엄청 따르는 사람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 뭐 핵심 인원들은 뭐 그동안 같이 한 사람이 10명, 20명, 그 다음에 밑에 더 과장, 차장 하면은 200명이니까 사실은 이게 그분 한 분 기소했을 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분의 파장력은 단순히 뭐 연구원, 뭐 상무급이 나가서 한 분야의 기술이 아닌 통째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간단히 다른 문제는 아닌데 하나 말씀드릴게 여의도는 여의도 애널리스트 출신이거든요. 네. 여의도 애널리스트 은퇴하신 대부분의 2007년도에 있었던 분은 너무나 생생히 기록해가고 있어요. 이분의 카리스마하고 영향력이 얼마 정도였는가. 카리스마와 영향력.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더 좋아하는 이유 중에 지금 요즘에 하이닉스가 인공지능 AI, HBM이 삼성보다 앞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 당시는 이분 때문에 하이닉스를 좋아했던 분들도 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엄청난 파급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뭐 반도체 전문가인 이 최모 씨가 구속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최 씨는 국내 업체에서 은퇴한 이후에 중국 정부와 합작 법인을 세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표를 맡고 우리나라 기술진을 200명을 스카웃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전문가 자신을 비롯해서
이 반도체 공정을 지을 수 있는 전문가 200명을 모아서 중국 정부의 돈으로 회사를 세웠고 거기에서 반도체 어떤 설계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클린룸 설계도 공장 배치도 이런 것들을 입수해서 우리 그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바로 옆에 똑같은 공장을 복제해서 지으려다가 그것이 적발돼서 지금 이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모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고 10여 년 이상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사람을 빼가고 설계 도면을 빼가고 실제로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전 과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세운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는 일단 빠른 성장이 필요한데 사람이 필요할 테니까 우리의 인력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설계 도면은 이런 걸 복제로 해서 유출한 것은 이제 불법이니까 이번에 구속까지 됐는데 이렇게 뭐 설계를 유출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경험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문제가 저는 법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건 막을 수가 없죠. 네. 머릿속에 있는 것.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이제 뭐 애국심에만 호소할 수 없는 세상인 거는 뭐 맞습니다만 자기가 국가의 기간 산업의 종사자로서 통째로 이렇게 그 설계를 중국에 넘기는 것 관련해서 부담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만 뭔가요? 허탈감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기는 수십조 원의 이익을 안겼는데 보상이 좀 작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막대한 어떤 스카우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금 지원을 받고 회사를 세울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네. 대한민국의 국익과 직결되는 어떤 산업 기술, 전략적인 어떤 이 그 설계 도면을 의도적으로 빼내서 다른 나라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이 의도성이 지금 어느 정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 모 씨가 지금 이 사법 이 처리를 지금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최 씨 개인적인 어떤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자본이 있는 것인지 이것까지도 좀 그 전모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저 상무님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중국이 지금 이제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첨단 장비나 기술을 못 주고 있으니까 막아놓았는데 중국의 반도체 제조 실력은 우리나라를 많이 쫓아왔습니까? 설계하고 네. 그다음에 공장을 짓고 양산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 타임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디램은 한 5, 6년. 5, 6년 그다음에 뒤쳐져 있다. 뒤쳐져 있고 예, 낸드는 좀 조금 쉬워서 네. 한 3, 4년 정도 뒤쳐져 있다 보는데요. 네. 예, 그것만 같이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양산을 지었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린 이분의 이 수율의 달인 네.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달라붙어 갖고 네. 수율을 일정한 레벨로 90% 이상 올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이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한 5년에서 7년 뒤져 있다 보는데요. 2015년도에 네. 그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잖아요. 2015년도에. 그렇죠. 2025년도에 우리가 따라가겠다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증권회사는 큰일 났다고 했는데 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16년에 한 10년은 걸린다. 아하. 그런데 지금 20년이 거의 2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중국 간의 그 반도체 규제가 없었으면은 네. 저는 이맘때쯤 굉장히 걱정했을 것 같아요. 아하. 중국이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미중 간의 반도체 이런 이슈가 한국한테는 다행스럽다. 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지금 말씀하신 최 씨 이런 사태가 발각된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다. 천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만약에 미일 반도체 규제가 그 미중 반도체가 없었고 네. 따라오고 한 사람한테 10억, 20억 더 갖고 200명, 300명 가고 네. 적발 안 돼 그러면은 아마 2025년 되기 전에 10년 되기 전에 네. 상당 부분 아까 5, 6년, 7년이 아니고 2, 3년 이내로 떠났을 수 있겠고 그러면 25년에 30년 됐을 때 전 세계 AI 붐이 이렇게 났을 때 그 향유를 우리만 먹는 게 아니고 중국이 상당히 밑에 발꿈치, 발목까지 따라올 수 있었다.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다행히 거기서 조금 비껴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따라잡으려면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연구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스카우트하는 방법이 결국 신속한 추격 전략이겠죠.